안녕하세요. 성남 보훈철학원장 역술가 보훈도사입니다. 이사를 잘못하여 예상치 못하는 크고 작은 사고가 터지거나 가족이 질병, 교통사고로 계속 수술 입원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가 하면 잘 풀리던 일이 갑자기 꽉 막히면 웬일인가 싶을 때가 있지요. 아무 탈 없이 잘 커주었던 자식까지도 문제가 생기고 주변에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는 시점에 와서 생각이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혹시 내가 이사를 잘못해서 그러는 건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반대로 좋은 곳으로 이사를 잘해서 그곳에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사를 잘하면 대박이 나고 이사를 잘못하면 쪽박을 찬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이사한 집에서 대박나게 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비방법 8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사한 이후에 그 집에서 대박이 나려면 집안이 편안하고 가족이 건강하고 지속해서 재물운이 좋아져야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 8가지 비방책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제가 오늘 이 8가지 방법을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이사를 할 때는 밥솥을 집에 먼저 들여 놓는 게 좋습니다. 밥솥을 먼저 들이는 풍습은 오랜 옛날 양식이 하도 귀해서 밥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였던 시절에 밥을 짓는 솥을 그만큼 숭배하였기에 이사 때 제일 먼저 밥솥을 걸거나 요광을 먼저 들여놓는 그러한 풍속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요광 쓰는 사람은 없을 듯 하고요. 젊은 분들은 요광이 뭔지 아마 보지도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밥솥 역시 무쇠가 아닌 전기밥솥으로 바뀌었습니다만 풍년을 기원하듯 풍족하고 넉넉하게 발복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밥솥을 집에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상징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일단 이사를 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잘 풀린다는 마음가짐도 매우 중요하고요. 사실 미신 같은 이 얘기이지만 상당히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당사자가 편안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번째, 처음 가서 안방과 베란다에 간절히 재를 올리는 게 좋습니다. 죽은 사람도 이사, 즉 산소를 움직이게 되면 이장 전에 산신제를 먼저 지내고 새롭게 이장을 한 곳에서도 별탈 없이 발복이 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묘제를 지내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이사를 할 때는 마찬가지인데요. 이사할 때 그간 살았던 집안에서 제를 올리지는 않아도 되지만 새롭게 이사를 해야 할 집에는 반드시 제를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땅이나 건물에 얽매여 있는 터줏대감을 노하게 해서는 안 되며 원앙과 업장이 두터워 다루기가 까다롭다라고 하는 지방령과 등을 돌리고 대립을 하게 되면 결국 그곳에서 견뎌내질 못하고 대다수가 패가망신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이사 시에 간단한 제사를 통해서 신고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이사 후에 제일 먼저 대문과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다음에 자주 사용을 하는 안방과 밖이 내보이는 베란다에서 주가 포예를 놓고 제사를 지내면 됩니다. 여기에서 주가 포예는 술, 과일, 육포, 식혜의 4가지를 말하게 되는데요. 과일은 홀수로 3개나 5개를 놓으면 되고요. 식혜 대신에 막걸리나 청주를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 세 번째는 쑥을
태우면은 매우 좋은데요. 마른 쑥을 태워서 부정을 태우고 소독도 하시면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한여름에 모기가 극성을 부리면 주변에 있는 쑥을 뜯어다가 모기불을 놓고 모기를 쫓곤 하였는데요. 예로부터 이 쑥은 모기를 쫓을 때만 썼던 것이 아니라 부정을 태우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쑥의 향은 기분이 나쁘지 않을 만큼 향기로우며 전에 살던 사람이 환기를 안 해서 좋지 않는 냄새가 나는 경우에 이 쑥이 최고입니다. 귀신을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고 해서 쑥을 사용을 해서 기도를 하곤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약 한 30분 정도만 쑥불을 은은하게 펴서 공기를 정화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 쑥 이야기 조금만 해드릴까요? 이 쑥은 오래전부터 단군 신화에 등장할 정도로 한국인들의 건강식품으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쑥의 한약 이름은 애엽이라고 하여서 예로부터 식용과 약용으로 다양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쑥에는 갖가지 무기질과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서 저항력 강화는 물론 항암 치료에 뛰어나기 때문에 동의보감에 부인병, 냉증, 복통 등 만성병을 다스리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쑥을 이사 후에 잠시 태우면 바로 집안에 향기로 가득 차고 기분도 상쾌해지고 좋습니다. 그럼 쑥은 어디서 구하나요? 묻는 분들을 위해서 마른 쑥은 한방제 파는 곳이나 불교 마물상에 가시면 쑥 부정 원통으로 되는 것을 팔게 되는데요. 약 한 2,500원 정도 되면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를 지낼 때에 향을 피우지 말고 이 쑥을 피우면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어서 이 네 번째, 가족들에게 잘 맞는 달마도 한 점을 걸어주면 좋습니다. 집안의 우환을 막아주고 수맥을 차단해주며 잠을 깊이 자도록 도와주며 가족의 안녕과 화목을 해주도록 도와주는 게 이 달마도인데요. 잘 그려진 달마도는 사업운이나 재물운을 열어 발복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가정 불화를 막고 화목하게 하여주는 특징이 있는데 이사를 하기 전에 이 달마도 하나쯤은 걸어 두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자신에게 맞는 달마도만큼 이사 후에 동티를 맞고 집안의 재물이나 건강이나 화목 등의 발복이 잘 되는 풍수 소품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제가 그린 달마도인데요. 나와 내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달마도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 달마도의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크기와 표종과 흑백과 칼라 등에 따라서 내 사주에 맞는 색과 구도가 따로 있습니다. 달마도 효과라든가 달마도의 이치에 관해서 또 어떤 분이 달마도를 활용을 하면 좋은 운을 끌어들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영상에 언급한 내용이 있으므로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혹시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 달마도가 꼭 한 점 정도 집에다가 걸어두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선착순 20분에 한해서 표구와 택배비 등을 포함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쓰레기통이나 빗자루, 걸레 등은 재활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에 살던 사람이 남겨둔 것을 재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안 좋은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경우에 내가 그 집으로 들어갈 때는 쓰레기통뿐만 아니라 화분, 식기류, 우산 등등 집에 놔두고 간 실생활용품들은 되도록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 집주인의 좋지 않는 기운을 그대로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섯 번째는 가족에게 맞지 않는 벽지나 등의 불빛 색깔은 내게 맞는 색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사를 할 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도배를 새로 하려니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고, 전에 살던 사람이 사용한 도배를 그대로 사용하려니 찝찝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도배 색깔이 나와 내 가족들에게 전혀 맞지 않는 색깔이라면 새로 도배를 하는 것이 좋겠지요. 나랑 맞지 않는 집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이사를 할 때에 도배 혹은 커튼색을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 일이 안 풀리고 집안에 우환이 자꾸 발생하며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일곱 번째, 이사를 하는 후에 대문을 활짝 열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후에 제일 먼저 대문과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 것이 아주 좋은데요. 특히 대문은 활짝 열어두시고 저녁에는 불을 환하게 밝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후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문을 활짝 열어두라는 것이고요. 또 새롭게 좋은 기운이 들어오라는 차원에서 문을 열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간 묵었던 안 좋은 기운은 주인이 바꾸었으니 나가라 라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이사 방향을 잘 선택한 후 이사를 해야 정말로 재물 대박이 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이사를 해야 대박이 날까요? 뒷집이 건너편 마을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하여서 안 풀렸던 일이 술술 잘 풀리고 그 집 아들이 잘 풀려서 그럼 나도 그쪽으로 이사를 하면 똑같이 잘 풀릴까요? 실제 저희 성남보훈철학원 옆에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손님이 건너편 아파트에서 이쪽 가까이로 이사를 오면서 아들이 서울에 있는 S대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사시는 분도 같은 아파트로 오겠다고 계속 집이 나기를 1년 넘게 기다리다가 결국 집을 매입해서 이사를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그 집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학요? 재수해서 가기는 갔는데 지방대 공대 진학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두 집 아들들이 사주팔자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 운이 전혀 다르게 흐를 수밖에 없지요. 두 번째로 다른 점은 한 집은 집의 이치나 기운들이 잘 맞았지만은 같은 동네에 다른 동의 다른 층이 똑같은 기운을 만들어주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동의 아파트일지라도 라인에 따라서, 층수에 따라서, 아파트의 구조에 따라서 풍수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사하기 전에 방향도 좀 살펴보고 풍수도 나와 내 가족들이 잘 맞는지도 한번 따져보고,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단점이 있는지도 좀 살펴보고, 그 전에 살았던 사람이 그곳에서 잘 되어갖고 이사를 갔는지, 그 집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이사를 갔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내 가족에게 이사하기에 가장 좋은 날을 택일을 해서 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한마디 드린다면, 나와 내 가족에게 손 없는 날보다 굳이 이사 비용까지 비싸게 웃돈 올려서 이날을 이사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나와 내 가족에게 손 없는 날보다 용신이 되는 좋은 길한 날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물론 이런 날이 어떤 날인지 일반인이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까운 전문 철학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한 집에서 대박나게 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비방법 8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어땠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람도 함께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새로운 영상을
올려드릴 때마다 바로바로 알람이가 알려드릴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계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